하얀 배 시작할게. 하얀 배는 서술자가 나야. 나라는 나 서술자를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여행을 하는 거야. 그 여정을 따라가는 여로용 소설이고, 여행할 때 길로자, 길이에서 일어나는 일, 여로용 소설이고, 여기는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 독립운동 또는 일본의 핍박 때문에 또는 일본 핍박 때문에 이제 연해주에 간 사람 때문에 연해주에 이주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 연해주에 이주한 사람들이 구소련에서 소련 스탈린이 요 연해주에 살던 사람, 연해주는 우리 북한 바로 위에잖아. 우리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데잖아, 그지? 거기에 있다가 스탈린이 강제 이주 정책을 펴.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는 고려인을이라 그러고, 여기서 이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선조들, 우리 조상들 자기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람 류다를 만나는 거야. 류다를 만나러 가는 그 가정을 그린 여로형 소설이야. 자, 1990년대가 배경이고,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가 이제 공간적 배경이고, 카자흐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는 그 여정이야. 앞부분 줄거리 볼게. 나는 취재차 중앙아시아로 항하면서 강제 이주된 이때 이제 1930년대 후반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간 거야.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난 거야. 연해주에서 삶의 터전을 다지고 잘 살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난 거야.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서러운 거지, 그지?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의 삶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의 삶을 목격하면서 서술자의 여정에 따라 간다 했지. 서술자의 여정에 따라 중앙아시아를 보면서 중앙아시아의 풍경과 그리고 고려인의 애완이 풍경과 고려인의 애환이 이 작품에 형상화되어 있어. 또한 한국을 그리며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류다. 이 류다를 만나러 어디 갔냐면 키르기스스탄까지 가는 거야. 키르기스스탄. 여기에 중앙아시아에는 무슨 스탄 이런 게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이 스탄이 많거든. 스탄이 땅이란 뜻이래. 이 키르기스스탄에 있어. 이 키르기스스탄의 이시쿨 호수에 거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누다를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알마트에 도착한 나는 인근 우슈토베 지역을 여행하면서 아까 고려인이 그때 원래 우리 민족이야. 연해주에 살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어가지고 힘들게 버티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 고려인이야. 고려인 미하일,
로부터 뉴다가 이스쿨이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호수야. 근처에 살고 있음을 듣게 된다. 이 뉴다는 말 배우는 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야. 이때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말이겠지. 그지? 한국어겠지.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호수 밑에 그 호수가 어떤 호수? 이시쿨 호수지. 그지? 이시쿨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호수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대요. 이게 누가 들려주는?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시쿨 호수와 관련된 이야기. 거기에 밑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아 있대요. 내가 그 호수에 관심을 보이자 미하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는 드물게도 서울 동숭동에 있는 해외 동포 교육원의 초청을 받아 어느새 한국에도 갔다 왔다고 했는데 누가요? 미하일이에요. 우리말을 꽤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었다. 누가요? 미하일이요. 미하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려인이라고요. 그의 말에 나는 더욱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호수 밑에 너무 궁금하지 않니?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는 거야. 여기서 진짜 나도. 나는 음료수와 함께 나온 깡통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렸다. 그 먼 호수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제 밑에 이제 내용이 해상적, 서경적이 뭐야? 서정적 하면 자기 마음을 나타내는 거고, 서경적 하면 경치를 나타내는 거지. 미하일의 말에 의하면 키르기스 말로 이게 지금 이시쿨이 키르기스 있잖아, 그지? 뜨겁다는 뜻이 뭐, 쿨은 이시쿨, 뜨거운 호수 이런 뜻이야. 또 이시쿨의 물은 위에는 민물, 아래는 짠물이며 이에 비교되어 바라슈 호수는 한쪽이 민물, 다른 쪽이 짠물로서 서로 사이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인 아이트마토르가 쓴 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자, 이 하얀 배는요, 이 키르기스스탄의 소설가가 쓴 이 하얀 배라는 제목하고 지금 이 소설의 제목하고 똑같지, 그지? 어떤 의미냐면 그 이시쿨 호수에 만년설이 비치는 거야. 만년설이 비치는데 그 만년설이 있는 만년설산이 비치는 모습이 마치 하얀 배 같다고. 그래서 제목이 하얀 배고, 이 소설은요, 중앙아시아 고려인이 한반도에 대한 동경과 우리 고국에 대한 동경, 한반도에 대한 동경과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담은 소설이야.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담은 소설이 하얀 배야. 여기 지금 이 소설과도 소설의 주제하고도 통하는 그런 소설이야. 하얀 배라는 소설까지 들먹거렸다. 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그 호숫가에 할아버지 집으로 와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호수를 떠가는 하얀 배를 보면서 커다란 물고기가 되어 배를 따라가기를 꿈꾸는 이야기라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여기가 하얀 배의 내용이지, 그치? 내용.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나대로, 자, 여기는 나는 나대로 학교 시절에 읽은 독일 소설가 스토름의
이면 호수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래서 해상적이라는 거예요. 해상적. 하얀 배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나가 읽은 소설을 떠올리고 있는 거야. 하얀 배라 하면서 점점점 뭔가 아련한 심정이야.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감정 있잖아. 그 고려인의 감정이 조금 느껴지는 듯한 그런 아련한 마음이 드는 거야. 신비하고도 아름다운 광경이 내 머리를 자극했다 하면서 자 점점점 하면서 뭔가 좀 남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좀 환상적일 거라 생각해. 이야기를 듣고요. 이야기를 듣고 흥미가 생깁니다. 흥미가 생김. 더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그러던 나는 한글 선생이나 미하일 누구에게랄 것 없이 그곳까지 가볼 수 없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하일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모두 그 호수에 향한 내 마음을 한층 북돋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미하일의 얘기를 들을수록 그 호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거야. 그러나 미하일에 의하면 알마아타에서 호수까지는 직선 거리는 그리 멀지 않지만 천산산맥이 가로막혀 있어서 서남쪽 고갯길이 뚫린 곳으로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멀다는 것이었다. 꼭 그 길 가봤으면 하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지. 거기 호수에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 있고 나는 한글 선생과 미하일을 번갈아 쳐다보며 간청하다시피 했다. 내 말에 이제 미하일은 한국에도 온 적이 있는 고려인이야. 한참 동안 생각을 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자기도 이 기회에 비탈리를 찾아가서 한번 만날 겸 같이 가보고자 말했다. 그래서 이제 미하일이 같이 가기로 한 거야. 알마타로 가는 차편을 알아보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 호수를 향하여 떠나게 된 것이었다. 우슈토베에 지금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슈토베에 있고 여기는 카자흐스탄이고 의 여행에서 얻은 것은 적지 않은 셈이었다. 뭘 얻었어? 새로운 세계 고려인 뉴다에 대해서 그 호수에 대해서 좀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고 거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엇보다 우리 동포의 무덤을 보았고 여기에 얻은 것이 적지 않았다 그랬지. 그게 뭐냐면 우리 동포의 무덤을 이 땅 보았고 그들이 저 1937년에 내 동생이 쳐버려뒀던 처절한 삶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강야에 파놓은 갈대 움막집의 흔적도 보았다. 우리 고려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서 뿌리를 내렸는가 그것을 본 거야. 그래서 움막집은요, 갈대 움막집은 강제 이주하면서 죽은 사람도 되게 많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주를 했거든. 그래서 막 땅을 파면서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너무 춥잖아. 그것도 중앙아시아 그쪽 지역은. 땅 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랬대요. 이 갈대 음악집은 강제 이주하면서 겪은 시련이고 어느 날 그곳에 문을 연 한글 학교도 보았다. 그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그래도 조상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한글 학교를 열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가슴을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세계의 산속의 호수를 향해 가게 된 것이다. 요까지가 앞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슈토베에서 느낀 것, 얻은 것이지, 그지? 무엇보다 내 가슴을 뛰게 한 것. 이것도 되게 얻은 거 많은데 여기서 더 가슴을 뛰게 한 게 이 이시쿨 호수인 거야. 그래서
계획이 없던 새로운 여정을 하게 된 거고, 새로운 여정과 이에 대한 설렘이 나타나 있는 거야. 그 호수를 보겠다고 해서 카라가지 나무와 추다나무와 미루나무와 버드나무를 이정표로 달려왔고, 이제 이정표 삼아 달려왔고 드디어 보았다.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나는 이렇게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그러나 나는 머리에 그러나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것을 어쩌지 못했다.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거야. 서울에서의 문제들은 서울에 가서의 일이다. 나는 그 꼬리표를 이게 뭐지? 내가 기대한 거하고 다른데? 하면서 떼어내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때였다. 유원지의 돌 축대를 바라보던 나는 거기에 웬 나무가 한 그루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들어올 때는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아니다. 그 나무만 서 있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나무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 뭔가 아쉬웠는데 이 한 여자 때문에 그 이상이 된 거야. 이 여자가 뉴다야. 뉴다 어디 나왔었니? 맨 첫 부분 나왔지. 야, 뉴다가 맨 첫 부분에 말 배운 아이라는 글을 쓴 그게 뉴다야. 뉴다가 한 여자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를 함께 본 것이었다. 이게 뉴다야. 뉴다 얘기를 듣고 이시쿨에 오고 싶었는데 뉴다도 얘기 듣고 또 이시쿨에 관한 그 미하일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뭐 옛날 도시가 가라앉았대요. 이런 얘기를 듣고 여기에 오고 싶었는데 여기에 뉴다가 딱 있는 거야. 젊고 환한 얼굴이 나무 그늘에 묻혀 있었다. 뉴다. 자, 이 뉴다는요. 우리말의 순수성을 간직하면서 미래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야.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고, 미하일이 소리쳤다. 우리는 돌 축대에 올라가 그 나무 아래로 걸음을 옮겼다. 서로 몇 마디의 너시의 말이 오가고 난 뒤 내가 소개되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자, 나를 소개하는데 뉴다가요. 안녕하십니까? 우리말로 인사를 하는 거야. 한국인, 고려인이겠지. 뉴다도 고려인이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글을 안으려는 노력. 거기에다가 고향에 대한 뿌리겠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렇게 한국말을 잊지 않고 배우고 있는 거야. 맑은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았다. 순간 나는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나 또렷한 우리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대요. 심리가 직접 제시됐지. 심리 직접 제시. 중앙아시아에서 처음 들어보는 또렷한 우리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 뒤에 이 말은 우리 민족 말입니다 하는 말이 소리 없이 뒤따르고 있음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인물이야? 조상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그것을 애를 쓰고 잡고 있는, 한글을 배우고 그걸 생활 속에서 사용하면서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야. 너무 또렷하게 안녕하십니까 하니까 놀래가지고 나가 더 놀란 거야. 안녕하십니까. 나는 응격글에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그와 함께 나는 그 단순한 인사말이 왜 그렇게 깊은 울림으로 온몸을 떨리게 하는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자, 인사말로 지금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있었던 거야. 얼마나 뿌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그 마음을 다 느낄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인사말로 마음을 주고 받은 거야. 개안개비 꽃밭이 수련 그리고 자 숲속의 들고양이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고 마치 이제 환상적인 광경이 떠오르는 거야. 개안개비 꽃밭이 수련거리고 숲속의 들고양이들이 길을 쫑긋거리고 커다란 까마귀들이 전나무 가지를 치고 날았으며 사막시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돌소금이 하얗게 깔린 사막으로 큰 바람이 이는 광경이 눈에 어른거렸다. 천산에서 빙하가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되었다. 요거는 유다의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듣고 떠오르는 서술자의 상상 속 장면이야. 상상 속 장면. 나는 호수 건너 눈 덮인 천산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라고 미진했던 뭔가 부족했어. 이 시클로스를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뭐가 좀 기대에 못 미쳤어. 그런데 유다를 보고 유다가 안녕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뭔가 꽉 채워진 거야. 미진하다. 자, 뭔가 다 채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안녕하십니까에 눈 녹듯이 쓰러지듯 싶었다. 건너편의 천산이 내게 안녕하십니까의 새로운 의미를 배워주고 있다고 받아들였다. 멀리 동방의 조상나라를 동경하며 하얀 배를 그리는 모습이 극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그 그늘에 서 있던 나무가 바로 러시아 말로 키파리스인 사이프러스였다. 스타니슬라브는 그 나무가 본래 이 키파리스, 사이프러스는요. 본래 중앙아시아에 없는 나무로서 그루지아에나 가야 많다고 설명해 주었다. 이것도 이식된 거야. 그러면 사이프러스는요. 다른 나라에서 이식된 나무지. 이 나무는 다른 나라에서 이식된 나무고 누구와 같니? 고려인하고 같잖아. 고려인. 이주민 동포도 다른 데서 여기 온 거야. 그러면서 사이프러스가 이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살듯이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산 거야. 아마도 유원지가 북적거리던 시절 무슨 기념으로 심은 나무일 것이라고 했다. 자, 여기가 이제 유다가 서 있던 나무에 대한 정보고 그날 그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곧 알마-아타로 돌아가야 했고 또 내가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 있어야 할 이유도 특별히 없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유다와의 만남이 짧았던 이유가 곧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느낌을 받았다.
자, 키르기스스탄의 사이프러스 나무 아래, 사이프러스 이게 이식된 나무지 다른 데서. 뭘 상징한다고? 고려인 상징한다고. 아래 우리 민족의 말인 안녕하십니까의 의미를 전혀 새롭게 말하는 처녀가 있었다. 뉴다. 그 처녀는 뉴다고 나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그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호수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비치는 하얀 만년설 산봉우리 이게 하얀 배지. 산봉우리를 눈에 그렸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얀 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깨달은 나는 입속으로 가만히 안녕하십니까를 되뇌었다. 여기 요 부분 나의 내면 상황을 깊은 감동을 받은 거야. 나의 내면 상황을 과거 해상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고요. 고려인의 삶과 꿈을 통해 민족의 을과 민족 우리말 존귀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이야. 일깨워줌. 자, 현대 소설이고 중편 소설이고 여행하는 중에 보고 느낀 걸 적었지. 그래서 이런 소설을 무슨 소설? 여로형 소설이라 그래. 여로형 소설이고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리고 주제는 고국을 그리워하며 민족을 지키고 있는 이산민, 민족을 지키고 있는 이산민이 누구야? 고려인이지. 고려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 특징은요. 자, 이국적 풍경 중앙아시아잖아, 그지? 그걸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였고 자전적 성격의 이 작가의 자전적 성격의 여로형 소설 여행에서 만난 대상을 통해 자신의 삶과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의미를 깨닫는 게 여로형 소설이야. 우리말의 소중한 가치를 신비로운 공간 이시쿨 호수 신비로운 공간과 결합시켜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고 상징적 소재가 사용되었지. 하얀 배는 동경, 사이프러스는 이방인, 딴 데서 이쪽으로 옮겨진 이식된 나무 그리고 이주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게 사이프러스고 동명의 키르기즈스탄 소설 하얀 배와 관련이 있고 이해와 감상은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